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사회 제13주차 1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보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지난 시간에 정보 불평등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뒷페이지로 갔죠. 정보의 불평등, 정보 격차. 자, 말하자면 정보 독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정보뿐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은요, 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힘을 더 뺏겨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치 안에서는. 그리고 경제에서는 빈부익부라고 그래요. 자본의 양극화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떤 곳으로 힘과 자본이 쏠리게 되면 독점화가 되거든요.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뺏기게 돼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정보화 시대는요, 아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지배당해요. 그 누가 지배하느냐? 정보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극화, 정보 독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350페이지 중간 셋째 단락 보면 계층 간의 먼저 소득 격차를 축소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정보를 많이 갖게 되고 정보 많이 가지면 또 돈을 더 많이 축적할 수가 있죠. 이걸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보편적 접근 정책은 매체에 대한 접근 기회 확산으로 한정될 수 없다. 정보 매체에 대한 접근 기회 확산으로 한정될 수 없고 정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넓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정보 격차, 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셋째 여기 351페이지 정보 복지는 시장 및 정부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참여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정보가 취약한 계층들이 내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참여 방법을 계속 제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351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한편에서는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돼요. 지금 개인들은 정보가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거기 동의해야. 근데 동의하면 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동의하면 당신의 정보를 유출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동의 안 하면 내가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동의 안 하면 사이트가 닫혀요. 이게 불법입니다. 나는 내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자,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이게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보사회가 유지되려면 정보가 보호돼야 돼. 이게 열려버리면 정보사회는 끝난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이버 문화는 끝나는 거죠.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사회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된다. 자, 정보사회는 프라이버시 사회다. 프라이버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보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353페이지 환경문제 대책. 범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은 기술장애, 바이러스, 해커 등의 위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과 지식정보의 상품화를 통해서 사회와 인간 환경의 오염과 통제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기반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고 인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소모를 좀 절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연 환경도 되지만 정보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정보 환경. 이 정보의 서비스와 제공과 또 거기서 활동하는, 내가 습득하는 그러한 모든 정보의 기반 체계를 정보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환경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환경 정보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 대책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기업 수준의 대응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차원에서 정보기술 사업자 및 기기업체들 환경 친화적 상품 개발과 같이 보다 환경 친화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셋째, 환경 보존과 환경 오염 행위의 감시에 있어서 민간 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 넷째, 이 모든 것들은 행위자의 수준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한 사람의 네티즌 각자가 여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경 대책, 정보 환경뿐이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결국은 정보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정보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환경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신적인 정신생활을 하는 데도 환경이 필요하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삶, 이 세 가지도 크게 이건 정신적인 세계고, 이건 사회, 이건 자연이, 육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기 공부했듯이 여기 이제 쭉 책에도 여기 나오죠. 정보사회에서 이게 결국은 인터넷 기기라든지 정보 매체들이 사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환경 파괴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정보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 오염도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환경 문제와 정보 사회와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환경윤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이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지만,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지만,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돼.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환경윤리인데, 환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여러분의 예비적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 이론의 두 줄기, 환경을 해석하는 환경에 대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입장, 그리고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이론, 가치 이론,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의 가치에 대한 문제는,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정보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회 환경도 마찬가지고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보 환경도 나에게 정보 환경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 사람들이 느껴요. 정보와 사회에서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자, 도구적 가치는 뭐냐 하면 이해관계예요. 가치가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거야. 정보가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뭐냐면 도구적 가치가 돼요. 다른 정보, 타인의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정보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그럼 나에게는 그게 전혀 가치가 없어. 유익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내 정보를 주는 게 무슨 손해잖아요. 해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정보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그럴 땐 도구적 가치가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정보 사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인의 정보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해관계를 떠난 거야. 나에게 전혀 이익이 없어도 내가 저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땐 그건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가치예요. 그게 뭐냐? 내재적 가치. 정보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정보 환경에서도 그 정보 환경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돼. 그럼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타인중심적인 가치야. 정보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서 그것이 그 정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타인중심적인 가치관을 서로 갖게 될 때 여기서 황금률이 형성돼요. 나에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서로의 가치가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이익을 가지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돼서 도구적 가치가 되면 반드시 누구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사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연 환경에 있어서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구적 가치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정보 사회의 발전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보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자연이 함께 보존돼야 되지. 이것이 연결되지. 이게 도구적 가치로만 머물게 되면 결국은 자연 환경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존재하는데 낙관주의는 도구적 가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자연 환경은 보존될 수 있다. 정보 사회가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보 매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특히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치명적으로 환경 파괴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도구적 가치의 입장을 갖게 되면 낙관주의가 되고 내재적 가치의 입장을 갖게 되면 비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보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건 비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정보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50제
4페이지 두째 단락을 보면 한편 위험으로서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의사결정도 엄청난 사회적 결과와 파급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화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기 챕터 쭉 앞에서부터 했던 게 10장 정보사회의 사회문제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11장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과학기술. 자, 지금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3차까지만 해도 그 진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4차부터는 그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로, 계몽주의의 산물이죠. 계몽주의.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자, 과거에는 이 보드마카가 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뜨거워. 뜨거운 곳에는 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가운 곳에는 열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뜨겁다, 차다로 설명한 거죠. 근데 뜨겁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손의 온도가 이거보다 낮으면 이걸 뜨겁게 느껴요. 그리고 내 손의 온도가 높으면 이걸 차갑게 느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절대적인 열은 없거든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열이 있고 어떤 것보다 열이 없다. 그런 거지. 절대적인 열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게 전구가 섭씨 지금 80도다. 그럼 저걸 열이 있다고 보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게 있어요. 100도, 1000도, 10,000도, 100,000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자, 착하다, 악하다 이것도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어요.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악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도요. 절대적인 행복이 없어요. 보니까 저 사람은 밥을 굶었는데 나는 먹었다. 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돈도 마찬가지. 돈이 많다. 절대적으로 부자가 없어요. 누구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하다가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게 뭐냐?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참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 나의 주관이에요. 나에게 사람들 좋은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좋다고 그래요. 선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식의 한계고 착각이에요. 나에게 좋은 게 나쁜 것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악한 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참 나에게 좋은 것일 수가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참 나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것일 수가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돼.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계몽주의 때 이걸 나눠놓은 거야. 나를 분리시키고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요. 이게 계몽주의예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돼. 그다음부터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보드마카에 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뜨겁다고 안 그래요. 차갑다고 안 그래.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드마카 안에 있는 이 분자 구조가 활성화되면서 분자 운동이 활성화된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있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그 열이 있는 곳에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니까 분자 운동의 활성화를 열로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규정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이 대상을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돼. 나를 배제하고 나의 주관을. 그러니까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객관적으로 사고하게 되니까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출발점은 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는 말 쓰면 안 돼.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과학기술을 계몽주의 때까지만 해도 영원한 진리로서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과학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과학 안에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손이 닿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과학기술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걸 인간이, 우리가 조금 아까도 공부했지만, 내가 그것을 내재적 가치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람직한 길로 나갈 수 있는데 도구적 가치로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때는 과학기술이 잘못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안에도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과학이 선과 악의 가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안에는 크게 4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로서 선한 과학기술이 있고, 그 자체로 선한 게 있어. 그 자체로 악한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인간의 가치관이 거기 개입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다품종 벽실을 식량 증산을 위해서 만들어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품종을 개량해. 그래서 식량을 증산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요. 그건 과학기술 자체가 인간의 손이 닿고 인간이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거고, 악한 건 뭐냐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자꾸 생산을 늘려요. 악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게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악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선과 악. 선과 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원자력. 원자력은요, 그냥 원자력은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원자력을 가지고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사용하면서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으니까, 김정은이 만드니까 악한 원자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해요. 이거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 과학기술은 선한 가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학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3번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